안녕하세요. 찰리브레입니다. 오늘도 뭐 다양한 관점에 다양한 뭐 인플루언서들 얘기를 종합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블룸버그에서 나온 코로나 관련한 뉴스들도 그렇고. 자, 일단 첫 번째는 인컴 샤크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트위터를 찾아보시면 아마 그분이 있을 거예요. 이분도 뭐 되게 오랫동안 차티스트로 활동을 되게 오랫동안 했었는데,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뭐 틀린다고 해서 이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뭐 유튜버들이나 차트 하시는 분들이 실력이 없어서 못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시장 자체가 개인의 어떤 그거를 100%다 일치하게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차티스들이 차트를 예상하고 그렸는데 그대로 100%가 된다면 워렌 버핏보다 더한 인물들이 될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제 차트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인컴 차크 같은 경우는 이게 윗꼬리가 길게 말리면서 일본 캔들이 마감을 했거든요. 이 의미는 뭐냐면, 윗꼬리가 훨씬 더 길게 말렸다는 의미는 좀 부정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38,000달러까지 다시 한번 떨어질 확률이 있다. 뭐 물론 이거는 이분의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 추론을 그냥 여기다 대입을 한 거지, 이거를 보고 100% 그냥 믿고 쫓아하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그냥 스쳐가면서 그냥 생각할 뿐이거든요. 저는 그런 거보다는 그냥 뭐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사라든가 무슨 뭐 현실적으로 어떤 기사가 나오면 그거를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큰 덩어리의 흐름을 좀 위주로 되게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제 영상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룸버그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여기 보시면 카시카리라는 분이 있거든요. 연방은행 총재라는 분이. 그래서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뭐 추론을 하고 예측을 하고 막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가장 쟁점은 뭐냐면 실업률이죠. 실업률이 하락되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야 돼요. 근데 이 캐시카리 이분도 이제 연방은행 총재도 말씀하시지만, CBS 델타 변형이 경제 회복에 대해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델타 변이에 대해 긴장하면 고용시장 회복의 일부가 느려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본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높지만 그는 여전히 일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템퍼러리라는 여기 표현을 딱 썼잖아요. 일시적이다.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주장하는 바와 똑같은 견해를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피는 거예요. 닐 카슈카리가 어떤 분이냐면 73년생인데 미니애폴리스 연방 준비은행 총재예요. 자,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재무부 재정안정 차관보까지 지내셨던 분이에요. 그 조지 부시 행정부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정치권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완력이 있는 분이긴 하죠. 근데 어쨌건 제롬 파월 연방준비은행 총재랑 다 이제 비슷비슷한 견해를 지금 피고 있어요. 그냥 인플레이션이 템퍼러리다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그러니까 실업률이 확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마도 뭐 8월 달에 이제 중순발 25일 뭐 28일경 이때쯤에 아마 잭슨홀 미팅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때 아마 테이퍼링에 관해서 뭐 어떤 기조가 나올지는 이번 휴가 시즌, 그러니까 보통은 전 세계적으로 휴가 시즌이 7월 달 중순에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가 보통 많이 쉬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과연 코로나 카운팅 되는 게 숫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냐, 백신 보급률이 얼마나 진척되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겠지만 거의 뭐 확정됐다라고 봐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3분기나 4분기 어느 무렵에는 추경 예산 편성에 관해서 대거 뭐 미국 행정부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자, 여기 미국 상원의원이 1조 달러 규모의 초당적 기반시설 법안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원들과 함께 일요일 세션 모집. 자, 이게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추경 편성에 관해서 얘기가 나오려면 상원이든 하원이든 뭐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살짝살짝 보시면,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아마 여러분들도 억셉을 아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XRP 크립토 울프라는 분이 있어요. 뭐 XRP에 관해서 전문적으로
트위터를 많이 올리시는 분이죠. 이분하고 또 다른 이제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20만 4천 명 정도의 뭐 팔로워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분이 아침에 그 자기 추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욕했던 사람들을 밴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뭐 욕하고 뭐 아니면 뭐 차단당하고 이런 사람도 많겠죠. 당연히 사람 없는 사람들보다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XRP를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안 올라가니까 당연히 XRP에 관해서 초강세론자이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댓글을 차단한 이유가 뭐 같은 맥락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뭐 제가 유튜브 하는 동안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한테 나한테 헛소리하면 차단하겠다. 부정적인 사람들을 위한 시간이 없다. 나에게 차단당하는 것은 구글에 차단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욕을 해요.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시장은 다시 오르고 있으므로 여전히 나쁘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뭐 it's up to you죠. 사실은.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크립토 시장이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는 거에 관해서 의심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근데 어쨌건 지금 현재 이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좋은 거지 나쁜 건 아닌 거예요. 왜냐면 XRP를 투자했는데 지친 사람이 되게 많다는 의미거든요.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한다는 의미는. 코인 시장 떠나는 사람도 되게 많고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이.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뉴스가 있는데 코로나에 관해서 좀 오늘 좀 말씀을 많이 드리네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입원한 미국인 수는 5개월 만에 최고치다. 자, 다시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다. 근데 이게 현재도 카운팅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숫자 집계가 아직까지 안 됐다. 그리고 BTC 탑 마이닝이라는 그 마이닝 회사가 있는데 여기 CEO가 장쩌러라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 칼럼을 하나 냈어요. 그래서 긴 칼럼을 뭐 과거 사례부터 2013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마이닝 뭐 해시레이트하고 관련해서 시세하고 관련해서 쭉 이제 칼럼을 썼는데 뭐 거대한 희망회로죠. 사실은 뭐 제가 추론하는 바도 한 부분 있긴 하지만 근데 제목이 뭐냐면 양적 완화 시대의 깊은 약세장은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약세장이 뭐 그리 오래 가진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여러 번 반복한 것처럼 나의 확신은 가장 단순한 진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진리이다. 내 투자 논리에는 하나의 원칙만 있다. 중앙은행은 무제한으로 돈을 발행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금 투자를 했었던 것도 사실은 그래서 했었던 거예요. 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현대 경제가 앞으로 나아갈수록 돈의 값어치는 떨어진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 가장 핵심적인 진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상자산에 투자를 했었던 거고. 그래서 암호화폐의 궁극적인 비전은 상승이 아니라 고정되지 않은 화폐 인쇄 시대를 끝내는 것이다. 이 말이 맞아서 제가 빨간색으로 이제 네모칸을 쳤는데 모기지 중심이지만 부동산 중심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자. 집이 있으면 10년 동안 집값이 5배 오르는데 재산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이제 요즘에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집값 올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머니가 무슨 얘기라 돈 값어치가 떨어진 거지 그게 좋아할 게 전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어떤 이 지역에서 집을 팔고 딴 데 가도 마찬가지로 딴 데도 다 마찬가지로 올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르고 있고. 그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만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녹아내리고 있는 현재의 형국이에요. 테이퍼링이라는 어떤 그 공포로 연준에서 계속 막 이런 식으로 뭐 그러지만 중간에 명분이 있죠. 지속적인 양적 완화를 할 만한 명분거리가 코로나라는 거예요. 결국엔 코로나가 없었다면 지금같이 유동성 공급을 해야 한다는 명분거리도 없었어요. 돈 값어치도 계속해서 올라갔을 거고 집값은 당연히 지금만큼 올라가지 않았겠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터지고 유동성 공급하면서 자산 가치가 거대 버블을 지금까지 형성했었던 거고, 그게 막판으로 치닫는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정되지 않은 화폐 발생 시대에 부채가 핵심 자산이 되었다는 점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부채가 자산인 시대예요. 예, 이게 말이 되나요? 과거랑은 전혀 틀리다는 거죠. 결론 지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2013년 더블펌프 시장이 있었는데, 자, 이때 더블펌프 시장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BTC가 2021년 말까지 15만 불에서 3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행운을 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뭐 미디엄에 칼럼을 하나 올렸는데, 이 분의 견해대로 갈지 안 갈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그냥 저는 뭐 지금 차원에서 그냥 홀딩하는 관점이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올 연말에는, 연말과 내년 초까지는 좀 극심한 불장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이렇게 나락으로 횡보하거나 이런 장은 없어요. 네, 시장은 좋아지고 있는 게 온체인 지표가 사실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은 기준에서 1억 이상은 갈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생각에 관해서 변함은 없고, 어쨌건 이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견해를 하는데 희망회로를 한번 돌려보는 거죠. 뭐 어떻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플로리다에서 21,683개의 새로운 코비드 사례를 보고되고 있다. 팬데믹 시작 이후 하루 총계 최고다. 네, 지금 플로리다, 네, 하와이, 네, 이런데 미국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가서 마스크도 안 끼고 휴가를 많이 즐겼죠. 그게 아마 8월 초까지 이어질 거예요. 미디어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러니까 동양인들하고 조금 인식 구조가 되게 틀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아마 집계가 되고 시간차를 두고 추경 예산이 편성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인 추론이고, 차티스 중에 또 다른 한 명, 인컴샤크 말고 다른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예상 차트를 올렸거든. 이거는 먼슬리 차트예요. 월봉 차트. 그래서 이분도 하반기까지, 내년 초까지 나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모르죠.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근데 뭐 이거는 뭐 이 사람이 발가락으로 그렸겠어요. 이 사람의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어쨌건 이것도 그냥 참고적인 관점으로만 그냥 보시면 되고, 그리고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노르웨이는 사람들이 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관대한 사회 안전망에 자금을 지원한다. 뭐 아마 아시겠지만 기본소득제가 이미 정착이 된대요. 스웨덴하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노르웨이가 미국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의 사례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 이런 얘기가 우리 미디어상에 그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막 이렇게 순환되고 리뷰를 해주잖아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환기를 시켜주잖아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어떤 생각을 전 하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그냥 창궐해서 뭐 삽시간에 사라진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뭐 사그러들고 다시 확장되고 사그러들고 확장되고, 이게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제 장기화되면 플랫폼 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카카오, 뭐 쿠팡, 뭐 라인이라든가, 뭐 카카오하고 관련돼 있는 여러 뭐 쿠팡 이츠라든가, 뭐 여러 가지 플랫폼 마켓, 넷플릭스, 뭐 아마존이라든가, 뭐 그런데, 그러면 그 안에서 반사 이익을 보는 자영업자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플랫폼 산업이 창궐하고 늘어나고 확장되고 확장되면 될수록 우리 직업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반사적으로 이제 출혈이 나는 거죠. 누군가가 다 집어삼키기 때문에, 카카오 같은 데가. 그래서 어쨌건 기본소득제가 이 출혈을 아마 막아줄 거예요. 근데 죽지 못할 만큼만 뭐 시민들한테 지급하지 않을까, 그런 사회로 되겠죠. 그리고 이 기본소득은 CBDC를 통해서, 플랫폼 기업을 통해서 아마 나가지 않을까. 제가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제 드리는 거예요.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카카오를 통해서, 뭐 중국은 뭐 위챗이나, 뭐 일본은 라인이나, 그리고 또 아이러니한 거는 그게 또 다 연결이 돼 있어.
뭐 위챗, 알리페이, 한국 카카오페이 하고 일본은 라인페이가 그게 또 다 사실 알고 보면 원론으로 들어가면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런 사실도. 그리고 FTX 거래소가 코인리스에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봤는데 이 크립토 업계 사상 최초로 자 미국의 GAAP라는 뭐 공인회계 감사 뭐 거기서 그 협회에서 뭐 이거를 인정받았다. 그래서 이걸 뭐 심사를 거쳤다. 합법화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깨끗하다는 얘기를 뭐 발표가 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뭐 전혀 뭐 미동이 없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것만 봐도 아시겠지만 FTX가 15만 9천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래량도 바이낸스보다 되게 적어요. 근데 바이낸스는 460만 명이에요. 이게 상대도 안 되죠. 15만 9천 명 대 464만 9천 명. 네. 자, 그래서 시장이 키를 쥐고 있는 거는 바이낸스 규제안이 규제를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 네, 전 세계 각국 정부에서 바이낸스 규제하는 거를 과연 바이낸스가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 그리고 테더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하반기 시장에 아마 갈림길이 되게 많이 있을 거라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뭐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모든 게 다 쇼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지만 뭐 그건 뭐 개인적인 견해니까 그래서 어쨌건 지켜보세요. 너무 지금서부터 VPN 관련해서 너무 걱정들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그리고 크립토 불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뭐 XRP에 관해서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뭐 차트를 계속 올리는데 향후에 이제 5달러까지는 갈 거다. 5달러, 뭐 6달러 금방까지는 갈 거야. 저도 이거를 매도가를 5,000원 정도에 걸어놨거든요. 4,800원부터 5,000원, 4,800원 뭐 요 무렵에 걸어놨거든요.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50%는 딱 걸어놨어요. 뭐 나머지는 그냥 뭐 홀딩을 하건 아니면 매도를 하건 어떻게 하긴 할 건데 뭐 지켜보세요. 너무 지금 역대급이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소송하면서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코인 중에 시총 상위 중에 역대급이죠. 그만큼 뭔가가 있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G캐시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더리움도 ERC20가 나오면서 궤적이 영원히 바뀌었다. 큰 카테고리 틀에서 좀 많이 세분화되고 많이 확장됐다. 근데 G캐시도 마찬가지로 ZRC20를 추가 논의 중이며 열띤 토론이 일고 있다. 그래서 G캐시에 관해서 호재거리가 몇 개가 있나 봐요. 날짜적인 관점에서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어쨌건 그런 관점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는데 호라이즌 코인이 안 오른다. 상대적으로. 그렇게만 보시면 좀 너무 단편적인 거고 왜 G캐시만 오르고 호라이즌은 호라이즌대로 본인들이 말한 로드맵대로 아마 시기를 보고 아마 발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두 개를 다 가지고 뭐 저 같은 경우는 G캐시를 상대적으로 7분의 1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호라이즌 대비해서. 호라이즌은 월등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뭐 형이 먼저냐 아우가 먼저냐 어떤 게 먼저냐 뭐 그거에 관해서 너무 1회 1비 하지 마시라.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리고 킴닷컴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뭐 어느 순간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 진영에 뛰어들어서 뭐 광고를 많이 하죠. 근데 비트코인 캐시 사이드 체인 스마트 BTC 해가지고 스마트 컨트랙을 비트코인 캐시에 대입해서 뭐 하여튼 뭐 이더리움 같이 뭔가를 뭐 하려고 하나 본데 뭐 추후에 나올 어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건 이번에 노력한 건 지아누다.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뭐 비트코인 캐시의 미래가 되게 밝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보통 그러죠. 시세가 많이 뭐 증폭되고 올라야 밝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기다려 보세요. 저도 뭐 이것보다 지금 가격보다는 훨씬 위에 고점에 물려있긴 한데 그것도 적지 않은 개수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적지 않은 개수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건 기다려보죠. 뭐 어떤 얘기가 나올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네오코인에 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특정 톡방에서 어저께 누가 이 자료를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2018년부터 유튜브를 하면서
오미세고라든가 네오라든가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몇몇 개 알트코인에 관해서 제가 좀 립을 많이 하고 많은 정보를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네오코인이고, 저는 뭐 이 코인을 비트로 따졌을 때 딱 0.7비트 코인 정도 가지고 그러니까 제 어떤 그 비중 중에 알트코인 투자한 거 중에 되게 조금 가지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몰빵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재미삼아 할 정도만 뭐 투자를 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건데, 제가 왜 이제 되게 포텐셜을 크게 봤었냐면, 여기 이 뉴스가 나왔듯이 안트그룹하고 텐센트가 자 여기 디지털 위엔 위드 PBOC와 같이 일을 했었다. 그런 얘기가 여기 나왔잖아요. 이게 2021년 4월 26일 날 나왔었어요. 근데 이 얘기가 코인데스크에도 똑같이 나왔었어요. 똑같이. 근데 2017년부터 일했어요. CBDC를 위해서 중국 중앙은행하고 자 안트그룹이 자 그래서 안트그룹하고 네오하고 뿌리 깊게 연결돼 있다라고 100%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려요.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냥 의심 가고 추론을 내서 그냥 껴 맞춰서 그냥 하는 거지. 만약에 이게 100%라고 했을 땐 제가 더 많이 투자를 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냥 혹시나 maybe라는 어떤 그 단어를 대입을 해서 그냥 투자를 하는 거지. 100% 이게 CBDC하고 관련이 있구나 라고 해서 투자하는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히스토리가 있어요. 뭐 중국 중앙은행 뭐 PBOC와 디지털 위엔하고 관련해서 CBDC하고 관련해서 쭉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쭉 이제 히스토리가 있어요. 뭘 해왔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 마지막 뉴스가 되게 웃긴 게 2021년 7월 9일 금요일 날 나온 뉴스인데, PBOC 개미그룹이 선택되지 않았다 라고 또 반박하는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2017년부터 여태까지 했었던 거는 다 없었던 일이 돼버리는 거죠. 뉴스 하나로. 이게 중국이에요. 중국이. 그러니까 어디다 기준을 맞춰서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는 개인의 마지막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건 2017년부터 지금까지 준비를 한 건데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확 바꿔버릴까요? 안트그룹이 선택되지 않았다. 그래서 중국에서 규제를 할 거야. 뭐 잭마도 규제를 하고 안트그룹도 독점 행위로 뭐 지목됐다. 그래서 텐센트에 관해서 딱 나온 건 아닌데 그 얘기가 여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CBDC를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뭐 CBDC를 카카오를 통해서 뭐 유통한다. 그래서 클레이튼하고 같이 뭐 협력 관계를 한다, 연구를 한다 이런 뉴스를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또 안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다가 요 근래는 그냥 공개적으로 맞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그런 하나의 일면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건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잘 이렇게 분석을 해보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신은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각자가 이제 자신이 찾아보고 퍼즐을 맞춰보는 게 그게 더 확실하거든요. 제가 제 3자가 얘기해주는 것보다는 그런 관점으로 투자는 하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쩌러가 하반기에 시장이 어떻게 갈지에 관해서 예측한 거랑, 그 사람은 트레이더가 아니라 마이닝하고 관련해서 추론하고 예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이너들이 예측하는 거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차티스들이 예측하는 거랑 마이너들이 예측하는 거랑 두 개를 동시에 매크로로 보시는 게 아마 더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마이너들 예상은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희망회를 돌리면서 이번 영상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즐거운 한 주들 되시고 항상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